입말로 들려준 우리결의 옛 이야기 일본 언어편 우리 유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혁보가 그 대결에서 우승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탁구? 음, 그, 그 손짓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들 서로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유진이. 네. 음, 떡보가 어, 어, 유진이 어떻게 생각해? 떡보가 좀 그 바보 같은데 좀 천재 같다는. 바보 같은데 천재 같은 게 무슨 말이야? 왜냐면 아, 좀 바보 같으면서도 좀 천재 같은. 그래? 그러니까 그 뭐가 천재 같아? 중국 사신이 음, 그 되게 어려운 퀴즈 같은 걸 냈는데 음, 완전 떡 위주로 생각해가지고 음, 해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음. 유진이 바보 같은 거 뭐고 천재 같은 거 뭐냐고? 바보 같은 거는 음, 그 막 떡 몇 개 먹었냐고 물어보는지 알고 그 막 음, 얘를 두드리면서 막 하고, 음. 그 똑똑한 거는 좀 뭔가 좀 그 잘 대답한 줄 알았으니까 좀 똑똑한 거가 바보 같은데 좀 똑똑해요. 자, 아윤이, 유진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유진이 지금 대답에 대해서? 약간 음, 아니 처음에 떡보랑 중국 사진이랑 할 때 음. 그걸로 했잖아요. 그 막 눈을 누가 쪼아 먹었다. 그랬더니 입이 누가 뭐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지혜로운 것 같긴 한데 음. 진짜 좀 천재 같고 바보 같아요. 그래? 네. 음. 유준이하고 아윤이는 떡보가 천재 같고 바보 같다고 했는데, 근데 과연 진짜 그런지 아닌지 쌤하고 한번 같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보면, 자, 지금 현재 어떤 문제 상황이었던 거지? 어떤 문제가 있었지? 중국 사진이 음, 그 저희 나라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음, 그 확인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 중국 사신이 지혜 겨루기를 하기로 온다고 그랬어. 자, 그런데 떡보가 그 지혜 겨루기에 나서겠다고 한 이유는 뭐야? 왜냐하면 떡을 실컷 먹고 싶어서. 아윤이, 유진이는. 그 대결에서 이기면은 음, 그 상품으로 떡을 많이 먹게 할 수 있을까 봐 음. 했던 자, 거 같아요. 그러면 지혜로 어리석어? 어리석어요. 왜? 왜냐하면은 이거 신청한 이유가 음, 첫 번째 뭐 누가 그걸 붙여놨는데 한글을 못 읽어가지고 음, 그, 그 잘못되면은 벌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바로 음. 신청한 거 보면 좀 바보 같아요. 아이의 생각에는 음, 지혜로, 지혜롭지 못해? 지혜롭지 못해요. 왜? 왜냐면은 음, 되게 음, 그 막 떡을 상품만을 위해서 음, 했다는 게 그 어려움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음. 그냥 그 떡을 먹고 싶어가지고 한 게 조금 어리석은 거. 그렇지. 선생님 책으로는 96쪽인데, 이 떡보가 이런 얘기를 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준다고? 그까짓 거 내가 한번 나가볼까? 중국 사신과 겨루어 이기면 떡은 실컷 먹겠군. 뭐 진다 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라고, 사실은 졌을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몰라? 뭐, 알아요. 진다 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는 아는 거잖아. 근데 이 그럼 떡보는 뭘 더 중요시 여기는 거야? 떡, 떡 먹는 거예요. 뭐보다?
목숨 못. 대결 목숨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떡 먹는 걸 더 중요시 여긴 거잖아. 자, 그러면 목숨보다 떡 먹는 거를 중요시 여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어. 네. 자, 두 번째, 근데 어차피 음, 목숨이 끊기면 다시 떡을 못 먹잖아요. 그러게. 자, 두 번째로는 중국 사신과 겨루어 이기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국 사신과 겨루어 이기려면 뭘 알아야 돼? 지혜. 중국 사신이 지혜 겨루기를 한다면 자신이 중국 사신보다 더 또 뛰어나야 돼. 뛰어나야 돼. 더 지혜로워야 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떡보가 자신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있으니까 나가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야? 지혜롭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떡을 아, 먹고 싶었다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떡이 먹고 있다는 이유로 그 상대방과 내가 어떤 겨루기를 하는지 상대방보다 내가 실력이 더 뛰어난지 뛰어나지 않은지를 따져보지 않은 거. 이게 지혜로운 거야, 지혜롭지 못한 거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야. 자, 여태까지만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것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97쪽에 보겠습니다. 아래쪽 보면 떡보가 그래서 이제 나간다고 했어. 그때 사또가 뭐라고 그랬어? 하지 말랬어요. 왜? 왜냐하면은 응, 그 신분도 낮고 응, 딱 봐도 좀 멍청해 보이게 생겨가지고 어, 어, 그 떡보를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응, 그리고 응, 그 사또가 응, 막 잘못해가지고 응, 그 떡보가 대결에서 지면은 응, 또 나라가 응. 공격을 처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아인이나 유진이가 보기에 그 사또의 판단이 잘못됐어? 어, 울어요. 옳다고 볼 수 있지. 자, 근데 97쪽 마지막에 그러면 사또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잖아. 안 된다고. 근데 떡보는 어떻게 했어? 떡보는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나왔겠냐고 그랬어요. 음, 음. 자, 그러면 여기에 98쪽에 보면 속담이 하나 나와. 무슨 속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속담. 유진이 들어봤어? 아니요. 아윤이는? 들어봤어요. 어떤 속담이야? 그 아무것도 못해 보여도 그래도 음, 재주 한 가지는 있다고. 그렇지. 군뱅이 알아? 군뱅이, 네, 아무것도 못하는. 아윤아, 군뱅이 알아? 네, 유진이는? 알아요. 이게 군뱅이야. 아우 징그럽게 생겼다. 징그러워?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약간 누에처럼 생겼어요. 그렇지, 그렇지. 군뱅이야, 군뱅이. 성충이 되기 전에 이 군뱅이였던 그러한 상태인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 근데 이제 이 군뱅이가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쓰냐? 너 왜 이렇게 군뱅이처럼 하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을 써요? 군뱅이 같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바보 같냐? 왜 이렇게 바보 같다, 게으르냐? 게으르다, 느릿느릿하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군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뱅이 같다고 했는데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 구르는 재주. 부르는 재주는 있다라고 해서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건 나름대로 뭐 하는 게 있다?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있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 자, 요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어때? 지혜로워, 어리석어?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지 않아. 아이디가 보기에는. 그냥 그래도 이때만큼은 지혜로워. 음, 제게도 남이 알지 못한 재주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렇게 사또가 논리적으로 설명한 데 비해서 자기도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때 보면은 이 떡보가 결코 이렇게 뭐 어리석지 않은 것처럼 보여. 이 장면에서. 근데 떡을 위해서 음, 어리석지 않게 위장을 한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백쪽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사신이 뭐라고 그랬어?
떡보를 보고. 백준, 눈이 못생겼다고 놀렸어요. 새가 뭐라고 그랬어? 새가 쪼아먹은 것 같아. 사공의 눈을 쪼았구나라고 했지. 어? 네. 새가 사공의 눈을 쪼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런 표현을 한 거야? 어, 왜냐면 너무 못생기게 생겨가지고. 너무 못생겨 생겨서? 눈이 좀 이상하게 생겨. 눈이 어떻게 이상한데? 눈이 약간 이런, 애꾸눈이라는 거 알아? 아니에요? 유진이는 애꾸눈 알아? 들어봤는데 뭔 좀 몰라요. 애꾸눈은 저도요. 한쪽 눈이 불편한 장애인을 애꾸눈이라고 그래. 이렇게 한쪽 눈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옛날에 이제 네? 그 궁예 알아? 궁예라고 네. 후삼국 시대에 후고구려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왕건에게 쫓겨난 인물이 궁예도 역시 어렸을 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뚫려가지고 한쪽 눈을 못 쓰는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애꾸눈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애꾸눈.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애꾸눈이라는 말 같은 거를 써 안 써? 써요. 어, 쓰면 안 돼, 요즘에는.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는. 경찰 비평하진 않는데, 장애인을 좀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는, 약 올리듯이. 약 올리듯이 표현하는 말이어서 애꾸눈이라는 거라던가, 다른 말로는 외눈박이라고 들어봤어? 음, 네. 외눈박이. 한쪽 눈밖에 없는 사람, 외눈박이. 이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그런 시각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그래서 쓰지 않는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새가 사공의 눈을 쪼았구나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한쪽 눈이 뭐함을 없음. 없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자, 진짜로 책에 보면은 음, 한쪽 눈이 없어요. 그러네. 자, 그런데 역관이 통역해 주는 말을 들은 떡보인데 역관이 나오는데 역관이 뭔지 알아? 여권이요? 역관. 몰라요. 유진이는. 뱃사람들 같은 거. 근데 거기 그 말을 읽어보면 근데 무슨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역관이 통역해 주는 말을 들은 떡보는 몹시 화가 났어. 통역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통역관이야, 통역관. 통역관에서 통자를 빼고 역관이래, 역관. 그래서 중국 사람은 중국말을 쓸 거 아니야. 네. 떡보는 어디서, 한국.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니까 저도 우리 한국말을 쓰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중국말도 알고 우리말도 아는 그런 역관, 통역관이 통역을 익혀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1쪽에 그랬더니 어떻게 대처했어? 뭐라고 대처했어? 그 말에 대해서. 입이 살짝 삐뚤어졌다고 했어요. 응? 입이 살짝 삐뚤어졌다고 했어요. 입이 살짝 삐뚤어졌다 이렇게 말했어? 그 바람이 사신의 입을 스쳤구나. 바람이 사신의 입을 스쳤구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입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 바람, 아니, 왜냐면은 음, 그 눈을 놀리니까 음, 그 원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는데 입도 안 삐뚤어진 사람이 말을 안 좋게 하니까. 음, 그리고 큰 나라 사신이란 자가 음, 고작 얼굴 흉이나 보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왜 하필 바람이 사신의 입을 스쳤구나 했냐고. 왜냐면은 그 큰 나라 사진이란 자가 고작 얼굴 흉이나 보고 있다니 이 생각을 하면서 덕보도 중국 사진을 똑바로 쳐다봤는데 음, 중국 사진의 입이 살짝 삐뚤어져가지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표현에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고 비유적인 표현 또는 이건 비유적인 표현. 간접적인 표현이 있는데 자, 직접적인 표현은 애꾸눈이다. 어? 눈이 한쪽밖에 없다. 눈이 한쪽이 없다. 이런 건 직접적인 표현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중국 사시는 뭐라고 표현했어?
새가 한쪽 눈을 사공의 눈을 뭐 했다? 쪼았구나. 쪼았구나. 그 사공의 눈을 쪼았으니까 한쪽 눈이 없는 거지. 자, 그랬더니 이거에 맞서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도 똑같이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면 입이 뭐 했다? 삐뚤어졌다. 삐뚤어졌다라고 표현할 거야. 너 입 삐뚤어졌네. 이렇게 입 삐뚤어졌네라고 표현할 거야.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했다? 비유적인 표현, 간접적인 표현, 뭐? 바람이 자신의 입을 뭐 했구나? 스쳤구나.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바로 뭘 세워놨는데 바람 불면 어떻게 돼? 떨어져요. 이 떨어지거나 이게 삐뚤어지잖아. 그래서 바람이 자신의 입을 스쳐가는 바람에 입이 이렇게 있지 못하고 뭐 했다는 거야? 쳐갔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입이 삐뚤었다는 걸 바람이 자신의 입을 스쳤구나라고 이렇게 뭐야? 간접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을 썼다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어때? 똑보가 지혜로워요. 희유롭지. 즉,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쓸 줄 아는 거. 또, 뭐야. 새가 사공의 눈을 쪼았구나라고 자기의 신체를 공격하니까. 얼른 떡보도 중국 사신의 뭐? 신체를 공격하는 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떡보가 바보만은 아닌 걸 볼 수가 있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혜로운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지.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신이 어떻게 했어? 그 똑똑하다고 해서. 다음에 중국 사신이 한 행동이 뭐야? 여권을 떡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물어보기로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여권을 통하지 않고 응,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말없이 몸짓으로 응. 그 이것저것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뭘 물어봤어? 이렇게 했어. 하늘이 둥글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렇게. 무슨 뜻으로? 하늘이 뭐 하다? 하늘 둥글다. 이게 중국 사신의 생각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인절미를 먹었다고. 어, 떡보는 어떻게 받아들였어? 그 아침에 먹은 떡이 동그랗다고 물어보는 줄. 어, 둥근 떡을 먹었느냐? 로 받아들였어. 떡보는. 네. 그래서 떡보는 뭘 어떻게 했어?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네모나게 맞어. 그 결국 뭐 네모난 뭐 했다? 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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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라고 떡보는 표시를 한 거지. 이거를 누구는 사진 중국. 사실은 땅은 평평하고 네모져 있다. 땅은 평평하고 네모나다. 라고 중국 사신이 해석했어. 이렇게 말한 게 왜 중국 사신은 떡보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걸까? 네. 왜? 그 땅은 평평하고 네모이다라고 말했으니까 그 중국 사신이 그 응, 하늘이 둥글다라고 말했으면 땅은 평평하고 네모나다라고 한 건 좀 글씨가 좀 이어지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렇지. 하늘이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네모나다라는 게 하늘과 땅 이렇게 천문지리라고 그러는데 천문지리에 대해서 이 뭐 누가 떡보가 알고 있구나라고 누가 생각한 거야? 중국 사신이 생각한 거지. 네. 근데 사실은 떡보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아니요. 알고 있었던 게 아니지. 떡보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았던 거야? 아침에 무슨 떡을 먹었네. 떡 얘기인 줄 알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떡보가 이게 지혜로운 걸까? 아니요. 이건 떡보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떡, 보고 떡바라기. 자, 요런 한자성 혹시 들어봤어? 동상이몽. 응. TV 동상 프로그램 중에 있어요. 아? TV 프로그램 중에 그렇지 있어요. 맞아. TV 프로그램 중에 있어. 도라에몽. 아니 도라에몽 말고 도라에몽 말고 동상이몽. 야, 동상이몽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혹시 알아? TV 프로그램 이름이기도 한데 맞아.
이 동자가 같을 동자야. 이 상자가 침대라는 뜻이야. 이는 다르다는 뜻이야. 몽은 꿈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무슨 뜻? 전혀 다른 꿈? 같은 뭐에 누웠지만,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전혀 다른 꿈을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전혀 서로 전혀 뭐에? 서로 다른 다른 꿈을 꿈을 꾼다. 즉, 이게, 같은 뜻이지만 음, 같은 문장이지만 다른 뜻으로 해석한다. 즉, 같은 자리에 있는데, 생각은 제각각일 때, 우리가 그걸 보고, 동상이몽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그래서 아마 쌤이 이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안 봤어. TV 프로그램을. 근데 듣기로는 그 프로그램이 부부, 남편하고 아내가 나와가지고 뭘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걸 거야. 아마 쌤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막 너는 막 어, 물어봐. 그러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같은 침대에서 생활하잖아. 근데 네,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서로 뭐 할 수 있다? 달라요.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프로그램 같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 왜 쌤이 갑자기 지금 떡보만세 얘기하다가 말고 동상이몽 얘기를 할까? 동상이몽이랑 중국 사신이 그런 상황이. 중국 사신하고 누구하고? 떡보. 떡고. 떡보하고. 중국 사신은 천문지리. 이걸 보고 천문지리라고 그래. 네. 하늘과 땅의 이치. 하늘과 땅의 이치를 따지는 걸 보고 천문지리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누구는? 떡보는 뭐 떡보. 얘기? 떡. 떡 예. 얘기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같은 너무 이야기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쌤이 너무 중요한 얘기나 하찮은 것이라. 동상이몽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다음에 그 또 다음에 음, 그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길인 삼강을 아느냐. 삼강을 아느냐라고 중국 사신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떡보는 오늘 아침에 먹은 떡이 세 개냐. 떡이 세 개냐? 떡 세 개 먹었냐? 야로 해석했어. 네. 그래서 떡보는 5개. 아니다, 난 뭐 했다? 5개를 먹었다. 라고 떡보는 얘기했어. 그랬더니 사신 어떻게 해석했어? 그 뭐냐. 5개가 있다. 그러게. 나는 사람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길인 삼강을 물었는데 이 사람은 다섯 가지 길인 오른도 안다고 하는. 오륜도 한다라고 해석했어. 자, 이것도 역시 뭐야? 한 동상이몽. 통상이몽. 어? 같은 곳에 있지만 서로 딴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삼강이 뭔지, 오륜이 뭔지 혹시 들어봤어? 삼강 오륜이라는 거 들어봤어? 아니? 아니요. 유준이는 삼강 오륜. 자, 우리 조선시대 때나 중국이나 똑같이 믿었던 게 유교예요, 유교. 유교가 뭐예요? 유교. 자, 종교 중에 우리가 뭐가 있어? 기독교, 기독교. 불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천주교? 천주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유교. 유교는 공자와 맹자. 들어봤어? 네. 공자, 삼국지에 맹자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건 관우, 장비, 유비, 조조 이런 사람들이고, 이 공자맹자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라고 중국의 역사 속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인데, 공자의 맹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어?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뭐해? 효도하고, 저도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음. 그러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유교라고 그래요, 유교. 근데 우리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가 우리나라 유교 국가였어, 우리나라는. 네. 응? 선생님도 유교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교의 문화 속에서 살았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 옛날에는
그 불교 그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이제 불교도 있고 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교가 워낙 국가에서 다 유교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뭐 조상님들께 제사 지내는 거, 부모님께 뭐 절하는 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이런 문화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다 뭐예요? 뭐 속에서 유교 유교? 문화 속에서 합쳐진 거야, 우리. 그래서 불교 다니는 사람은 불교와 유교가 합쳐져서 이렇게 있는 거고, 교회에 기독교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 문화와 유교 문화 이렇게 합쳐서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유교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삼강오륜이에요. 유교 사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삼강오륜인데 요 삼강오륜이 뭐냐? 나중에 우리 아이냐 유진이가 배울 건데 그냥 참고로만 그냥 들어만 둬. 이 강으로 끝나서 그래. 군이 신강, 부이 부강, 부이 자강. 그래서 이게 세 가지야. 삼강이야. 강이 몇 개라고 강으로 끝나는 게 몇 개라고? 세 개. 세 개라서 이게 삼강이야, 삼강. 자, 군이 신강에는 결국 이거는 뭐냐면 군신, 부의부강은 부부, 부의자강은 부자. 자, 군신이 뭔지 알아? 군인? 누구? 임금과 신하. 임금을 군주라 해서 군주. 옛날에는 임금군 해갖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 어떠해야 되는 건가를 알려주는 게 군이 신강이에요. 부부는 뭔지 알지? 네. 네. 남편과 아, 아내. 남편과 아니, 부부. 부자는 아빠와 아들. 부모와 자식. 부자. 아, 아, 부모와 자식. 아빠와 아들이든 엄마와 아들이든 엄마와 딸이든 아빠와 딸이든 어쨌든 부모와 자식.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어때야 되는가? 부부, 남편과 아내가 어때야 되는가? 임금과 신하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이게 삼강이야, 삼강. 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 오륜. 오륜은 몇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는 거야. 자, 오륜은 첫 번째가 군신유의고 이거 그거 아니에요?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뭐 친구는 믿음으로 사귀고 약간 이런 거. 그렇지. 맞아, 맞아. 아유, 잘 알고 있네. 다섯 가지 꼭 지켜야 될 것들인데, 이 군신유의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 의리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 근데 아, 임금과 신하는 아예 신분이 다른데 왜 의리가 있어야 해요? 이 의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의리가 있다는 게 뭐 친구들 사이에 뭐 의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뭐 하면 안 된다? 때리면 배신하면 안 된다. 믿어야 되는 거죠, 아, 서로. 신하가 임금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 부자유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 약간 우정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하다는 건 그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건데, 어떤 부모는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이런 거를 이게 친함이라고. 해요. 부부유별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 분별이 뭐예요? 분별은 남편과 아내가 할 일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남편은 남편의 일이고 아내는 아내의 일이 있다는 거 생각했던 거야. 옛날에는. 옛날 그 유교에는. 근데 요 부분에서 부부유별에 대해서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어. 지금 현대에는. 장유서에는 어른과 아이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 응? 순서요? 아, 어른이 먼저 옛날에는 무조건. 애들은 밥 먹을 때도 어른 먼저. 그렇지.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애들 숟가락 들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어른을 먼저 했어. 요것도 요즘에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요즘에. 요즘에 오히려 아이들을 먼저 보호해주고 이런 걸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
둥우유시에는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요. 요게 5가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부로서 이걸 보고 이제 뭐라 그런다? 오, 어륜? 이게 이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중국 사시는 네가 삼강과 오륜 이런 걸 제대로 잘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뭔 얘기하는 줄 알고? 땅, 떡 줄 알고 이것들란 얘기예요. 어? 자, 그러면 떡보가 지혜로운 거야? 아니요. 떡보가 아니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이 떡보를 누가 이 사신이 너무 과대평가한 거지. 어? 과대평가. 과대평가한 거야. 너무 크게 평가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 그 마지막에 마지막에 중국 하시는 그 수야물 쓰다듬으면서 수염할 때, 이 수염을 이렇게 쓰다듬었어. 근데 수염을 쓰다듬는 의미는 뭐를 아느냐? 염제신농시? 라는 뜻이야. 염제신농 씨를 아느냐라는 건데, 이 염제신농 씨가 뭐냐면, 중국에서, 아주 이렇게 떠받드는 섬기는. 그래서 예전에 농사 같은 걸 처음으로 알려줬던 어떤 그런 신 중에 하나예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무슨 제우스 신이 무슨 그런 신들 있잖아. 위대한 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섬기는 유명한 신이 바로 이 염제 신농 씨야. 자, 그래서 이걸 아느냐라고 한 거야. 시험 쓰는. 그랬더니 떡보는 배를 쓱쓱 문지. 배를 쑥쑥 문질렀어. 왜? 배불르다고. 응? 아침에 응, 먹은 떡이 배부르다고? 응. 근데 이걸 아, 어떻게 해석했어? 떡이 떡을 먹으니 맛이 어떻냐고 물어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이거를 보고 떡보는 떡이 맛있냐로 해석한 거야. 이건 사신이 이렇게 해석한 거. 그래서 떡보는 어떻게 했어? 배가 이겼어요. 부르다라고 하면서 뭘 만졌어? 배를 쓰다듬. 배. 배를 쓰다듬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 중국 사신은. 그 태종 복귀시까지 안 만졌어요. 태호 복귀시. 이씨도 안다. 로 해석했어. 자, 이 복이 너네 왜 그 복부비만이라는 말 들어봤어? 복부비만? 너무 많이 큰 배. 너무 이제 배에 쌀 많이 나한테 복부비만이다. 아니면 뭐 복대를 찼다. 허리에다 차는 배에다 이렇게 두르는 이런 지갑 같은 거 이렇게 두르는 그게 그 복대라고 하기도 하고 이 복자가 배복자야, 배복자. 그래서 이 배를 쓰다듬으니까 아까 수염할 때 수염할 때 염이 염제신농씨라면 배복이 누굴 뜻한다고? 태오 복희 씨를 태종 복귀시. 태오 복희 씨를 뜻하는데 이 태오 복희 씨가 누굴까? 염제신농 씨 와이프. 염제신농 씨 와이프? 염제신농 씨 와이프는 아니고 태오 복희 씨도 역시 중국에서 신화적인 어떤 그러한 인물인데 중국에서 이제 그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요런 인물이 태오 복희 씨. 보여? 네, 이 뭐 밑에가 뭐야? 밑에가 뭐야? 뱀이요. 뱀처럼 돼 있고 위에는 사람. 이 태오 복희 씨야.
요런 게 태어보키시. 아, 그래서 중국 사람들 역시 뭐야는 섬기는 그러한 사람, 중국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태어보키시, 염제신농시, 치우천왕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있거든.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태어보키시도 안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 중국 사신이 얼마나 똑똑한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됐니? 네. 자, 그러면 네. 어때? 여러분들이 보니까 떡보가 똑똑한 적은 언제? 다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똑똑하지 근데 않은 거 아니야? 이거 보면? 그 사신의, 아니, 바람이 사신의 입을 스쳤구나, 거기 안에. 그렇지. 바람이 사신의 입을 스쳤구나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똑똑했지. 또는 그리고 군뱅이도 구르는 제주. 그렇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다라고 사또를 설득할 때는 똑똑했지. 아주 똑똑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똑똑했지. 근데 그 근데 외의 다 부분에 대해서는 똑똑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좀 어렵지. 됐니?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재밌어 했을까? 누가 즐거워했을까? 아니, 떡보요. 떡보? 아니 이런 옛날 이야기를 막 말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재밌어 했을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밌어 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밌어 했겠지. 왜 재밌을까 이게? 왜냐하면 응. 떡보가 좀, 중국을 골탕 먹어주는. 자, 아니, 중국을, 중국을 골탕 먹였는데 왜 재밌어? 왜냐면 중국이 그 불량품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아, 자꾸 저희 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그렇지. 중국이 옛날부터 큰 나라여서 우리를 쳐들어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좀 이렇게 못 살게 굴기도 하고 한 적이 있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랑 비슷.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뭐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 약 올리고 싶어. 약 올리고 싶은 마음, 이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난 체 하는 중국 사신을 누가 떡보가 떡보가. 이긴 건 떡보. 아니야, 사실은 보면. 근데 중국 사신이 잘났다고 그러더니 자기 혼자 제꾀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당하는 꼴이 뭐 한 거야? 통쾌해요. 통쾌한 거야. 재밌는 거야. 그래서 떡보 만세라는 어떤 그러한 옛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떡보가 똑똑하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그런 감정,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됐니?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지혜 겨루기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또 지혜 겨루기 그런 이야기가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유진이 또 진행할 거야? 네. 아니요. 또 뭐? 아니야? 다 했어? 네. 아, 아니, 그러면 뭐? 네. 아니에요. 또 있어? 아니면 뭐가요? 진행할 거. 아까 없어요. 너가 요 얘기 꺼내가지고 지금 그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좀 더 많이 알아본 거거든? 네. 그러면 일단 아윤이가 하나 진행하고 또 이제 유진이가 있으면 유진이가 또 진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윤이는 어떤 이야기 해보고 싶어? 음, 글씨 없는 편지에서 동그라미 5개 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누룩인 걸 알아봤을까요, 동그라미로? 음, 진행해? 유진 씨 말씀해 주세요라고 아윤이가 진행해야지. 말씀해 주세요. 어, 그냥 평소에 처음으로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옛날에 만나가지고 미리 이거는 이걸로 하자 한 글자를 그냥 정해놓은 것 같은. 근데 그때는 언어가 없지 않았을까요? 언어가 없었다고 나오는데 아, 말하지도 못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끼리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언어 같은 거를.
또 아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음, 음, 저는 그냥 뭐 누룩이라는 걸 티내려고 색채 도정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음, 싶어요. 그래. 자, 누르기 뭔지 알아? 아니요? 유진이는? 누룩이요? 아, 누룩이. 누르기 뭐야? 몰라요. 자, 여기 누르기 뭔지 우리가 48쪽에 선생님 책으로는 48쪽이거든. 거기 첫째 네. 줄 보면 누르기 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약간 누룩이, 바삭한 술 만드는 덩어리 같은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술을 좀 빚어야 할 텐데 누룩이 있어야지라는 문장을 찾았어, 유준아, 첫째 줄에? 네. 그럼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술을 만드는 재료였다. 그렇지. 술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바로 누룩이야, 누룩.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누룩이야. 요런 게 누룩이야. 요게 어, 지금 누룩을 지금 이렇게 빚고 있는 거야. 누룩을 약간 막, 덩어리인데 이게 이런 게 그걸 누룩이. 그걸 빚어서 술을 만드는 거예요? 누룩. 아, 근데 저거 먹을 수 있어요. 아? 저거 먹을 수 있어요, 떡처럼. 누룩으로 뭐 빵을 만들기도 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쌀이나 보리 같은 이런 거하고 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누룩을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발효돼 가지고 거기다 이제 뭐 물 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뭐 술이 되는 막걸리가 되기도 하고 술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누룩인데 여기 거기 밑에 읽어봐. 어떻게 누룩인지 알게 되었나? 저거도 시골에 사는 사돈한테 편지를 했어.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 그 커다랗게 하나 찍었어요, 동그랗게. 아니지. 그러니까 뭐, 거기 읽어보라고. 뭐라고 거기 읽어보라고. 편하게 먹칠을 해가지고 꽝 찍어 버렸어요. 아니. 그 전에 읽어. 뭐라고 돼 있어? 종이에다가 누룩을 큼지막하게 그리고 5덩이가. 종이에다가 누룩을 큼직하게 그렸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아윤이가 아까 질문한 게 뭐였어? 그, 이거, 이 동그란 5개의 점으로 어떻게 그거를 주고받았는지 물어봤어요. 자, 아윤이가 어떻게 누룩인지 알았냐고 물어봤잖아, 아윤아. 네. 글도 안 썼는데 어떻게 알았던 거야? 뭐를요? 누룩인 걸 어떻게 알았던 거야? 모르는 거를 좀 여기 술 같은 종이에다가 누룩을 큼직하게 뭐? 그려서. 그렸어. 근데 그린 건데 그냥 동그라미만 그렸잖아요. 그냥 동그라미만 그린 게 아니겠지. 뭐인 걸 알 수 있도록 그린 거야. 누룩? 누룩인 걸 알 수 있도록 그렸겠지. 됐어? 네.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이게 누룩인지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아까 아윤이가 말한 대로 무슨 뭐 색깔을 칠했던지 그 형태를 만들었던지 어쨌든 여기 보면 종이에다 누룩을 큼직하게 그렸다 했잖아. 그 다음에 누룩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5덩이. 5덩이. 5덩이가 필요하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섯 다섯 개. 응? 다섯 점을, 덩이. 아니? 네. 손바닥에 먹칠을. 손바닥에다가 먹물을 칠한 다음에 손바닥을 이렇게 종이에다 쾅 찍었다는 거야. 그럼 왜 5개인 줄 알까? 손가락이 다, 아, 하나, 둘, 셋, 넷, 5개겠지. 그렇지. 손바닥을 꽝 찍으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누룩을 그려놓고 손바닥을 끌으면 누룩이 몇 개 필요하다? 5개가 5개.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3개면은 요렇게 가지고 찍는 거예요. 3개면은 그렇게 할까? 아니면 3개면 뭐를 찍으면 3개인 걸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그런 걸 몰랐다는 거냐. 글자를 지금 한자 같은 거 알았으면 이 아이가 말한 대로 이렇게 표시했을 텐데 뭐 삼자 우리 지금 같은 숫자 삼자 같은 걸 썼을 텐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잖아. 그럼 만약에 뭐, 3개가 필요해. 4면 4, 3이면 이렇게 가지고 찍는 3이면 요렇게 찍는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 그러면은,
그냥 먹을 그냥 아예 손으로 칠하지 말고 그냥 그 한 방울씩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 방울만 떨어뜨린다? 네. 그것도 방법이네. 아니면 혹시 뭐 발가락이 세 개인 저기가 없나? 동물이 없나? 닭, 닭, 공룡 있고. 닭, 닭발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 닭이 거기로 올까요? 어? 닭이 그 오라면 오고 가라면 닭 가. 잡아가지고 닭 발을 막 이렇게 먹물을 칠해갖고 닭발을 딱 찍으면 그 세 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잘 아, 안 찍힐 것 같은데 계속 그래, 발버둥 쳐가지고 그래, 그래. 찍힐 것 근데 자, 같아. 그 닭이 실수로 그 집으로 들어오면은 집이 먹칠로. 자, 그랬더니 가만히 있지 않을. 그 타도는 어떻게 했어? 그 누르 그림 위에 짝대기 하나를 누룩 그림에 짝대기 하나를 그었어. 그게 무슨 뜻일까? 다. 어? 없다고. 없다라는 뜻이야. 자, 그랬더니 다시 또 어떻게 했대? 다시 빨강 파랑 그 점을 빨간 점, 파란 점을 막 찍어 보냈대. 무슨 뜻이래? 화나가지고 화난 얼굴이 게 빨간 점, 파란 점이야. 불그락불그락 해. 불구락 푸르락 얼굴이 울구락 부르락 푸르락 했더니 불구락 푸르락 했다 해서 얼굴이 막 빨개졌다가 뭐 하는 어떤 불구락 푸르락 해서 뭐 했다는 뜻이라고? 화나. 사과했다는 뜻이라고. 아니, 화났다는 뜻이고. 그랬더니 다시 어떻게 했어? 사과를 그려가지고 사과를 그려가지고 무슨 뜻? 그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뜻을 그렸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준이가 네. 어? 네. 어떤 사람한테 칼을 그려가지고 보냈어.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항아리하고 복숭아를 그려서 보냈어. 어,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 아유나? 어, 복숭아요. 어, 유준이가 칼을 써가지고 딱 보냈어. 그랬더니 잘라 먹으라고? 그쪽에서 항아리하고 복숭아 그림을 그려서 보냈어. 그 복숭아를 잘라가지고 뭐 잼을 만들자. 유진이 어떻게 생각해? 유진이가 친구한테 칼을 그려서 보냈더니 그 친구가 항아리하고 복숭아를 그려서 보냈어. 그러면 잘라가지고 막 오라. 그 뭐였지? 그거를 그 칼 테스트를 하라고 그 항아리를 일단 먼저 잘라본 다음에 칼이 좋으면은 복숭아를 그때 자르라고. 유진이가 칼을 보낸 이유가 뭐야? 그 칼을 보낸 게 무슨 뜻일까요? 칼 하나만 달라고. 칼 하나만 달라 이런 뜻이라고? 그럼 네. 그쪽에서 내가 칼을 줄 테니까 복숭아 잘라가지고. 아니 유진이가 먼저 친구한테 칼을 그려서 보냈다니까? 그럼 그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 해석하기. 음식을 뭘 만들려고 했는데 칼이 없으니까 칼 좀 달라고. 자, 그럼 칼 좀 달라라고 했다고 그래?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이 항아리하고 복숭아를 그림을 그려서 보냈다니까?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야? 네가 칼 줘. 항아리로 깨가지고 먹으라. 칼이 없으니까 복숭아랑 항아리를 줄게라고 하란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렇게 아니, 해가지고. 그러면 항아리하고 복숭아를 보내야지. 뭐 항아리 복숭아에 있는 그림을 보냈다니까? 항아리 안에 복숭아가 있는 아니 거야. 항아리가 있고 그 옆에 복숭아. 그거는 어, 자, 칼은 보통 무슨 의미야? 칼은? 날카로운, 칼을 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칼은 나쁜 뭘 상징해? 날카로운. 칼이나 총은 뭘 상징해? 죽음, 어? 나쁜 걸 상징해요. 나쁜 거? 또 약간 찔려서 아픔? 찔려서 아픔. 또 칼과 총. 뭐 하자는 거야? 싸우자? 싸우자고 싸우자. 칼을 보낸다는 건 싸우자는 의미야. 근데 그런데 항아리, 방- 방어, 방어? 복숭아를 보냈다는 거야. 방어? 항아리, 복숭아, 아, 뭐 항복. 항복. 유신아 뭔지 알겠어 이제? 근데 선생님 아, 이게 처음에 그 칼이 항아리
칼이 그 항아리에 있고 덤으로 복숭아도 준다는 줄 알았는데. 칼을 보내서, 유진이가 칼을 보내서, 야, 우리 싸우자라고 하니까는 저쪽에서, 아니, 나 뭐 할 거야? 한국. 항복. 항복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겠냐는 얘기. 이해가? 네. 아, 자, 갑자기, 이런 그림이 왔어. 아윤이한테, 어떤 사람한테 이런 그림이 왔어. 둘. 이게 뭐예요? 이거 감이야, 감. 아, 맛있겠다. 이런 오늘 그림이, 학교에서 홈시 나왔어요. 어? 오늘 학교에서 아이스 홈시 나왔어요. 요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 이게 오면 무슨 뜻일 것 같아? 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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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아!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야. 이씨. 말 되는 것 같아? 네. 이거는 이게 뭐예요? 말. 말들이 어떻게 보니까, 말이 너무 많다? 말이 너무 많아. 이 그림을 딱 보내 누구한테? 그러면, 야, 너는 말이 너무 뭐해? 수다쟁이. 너 수다쟁이야. 너 말이 너무 많아. 이런 뜻이야. 말 돼? 네. 자, 그럼 이렇게 글을 안 쓰고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어때? 좀 유진이? 불편해요. 불편해. 어떤 점이? 못 알아듣겠어. 응? 그 먹으려면 편지는 그냥 딱 읽으면 되는데, 응, 그거는 뒤 쓰면은 사람들이 읽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림 같은 거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림 그리고 같은, 약간 헷갈려요. 뭘 표현하는지. 맞아.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어렵죠. 어렵잖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로 뜻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보다 나중에 사람들이 뭘로? 글로 더 발달한 거예요. 근데 그림, 아니면은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요 이야기를 통해서 어쨌든, 서로 이제 글이 없던 그런 시대들, 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요즘도 우리가 이제 말이나 글을 잘 못하게 되면, 바디랭귀지라고 들어봤어? 네? 아니, 바디랭귀지. 말이 되기. 말이 어, 바디랭귀지. 몸으로 하는 언어. 그래가지고, 뭐야. 슬프다. 슬프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푼 줍쇼? 한 푼 주십시오. 뭐 이렇게, 사실은 말을 몰라도 글을 몰라도 이렇게 뭘로? 예. 몸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이것도 있고. 응? 뭐야? 화났다. 화난다. 화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아직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직도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안녕 이렇게 하면 손바닥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카톡이나 이런 거 보낼 때 꼭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모티콘 같은 거 보내지. 네. 네 아니면 웃음 표시나 웃음 표시나 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언어의 그 다른 부분 감정을 표현한다던가 이렇게 활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자, 그 다음에 다시 유준이 진행할 거 아까 없다 그랬어. 있어. 있는데요. 어? 있어요. 있으면 해. 이가 엄청 크고 힘이 센가요? 뭐가? 힘 있어요? 이, 그러니까 어, 음, 음, 이, 이는 그렇게 힘이 세지 않을 것 같은데. 음, 그냥, 그냥 옛 이야기가 진짜 이라는 뜻이 아니라, 음, 그냥 그렇게 작은 이도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생겨난 게 아닐까요? 음. 네. 유준이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래도 굳이 다른 약간 개미 같은 것도 많은데 굳이 왜 그 이를 해가지고 이가 힘세가지고 그 주인공이 된 거일 것 같은데요. 어, 이 알아? 이가 뭔지?
네. 이가 뭐? 머릿속에 생긴. 그렇지. 요게 이야. 아, 아, 왜 머리, 다른 게 왜 많이 나와요? 어? 요런 게 머리 이야. 이게 되게 확대시킨 거야, 지금. 머리. 아, 그 머릿속에, 머릿속에 이런 이가 사는 거야, 이가. 그래서 이제 이 머리 이가 있으면 막 머리가 간지럽고 막 그래가지고 요 이를 잡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머리에 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갖고 이제 맨날 그 엄마가 선생님 눕혀놓고 머리에 이 잡아주고 그랬었어. 요게 이야, 이. 그럼 근데, 보여요, 눈으로? 아? 보여요, 눈으로 눈으로? 보여. 눈으로 보여. 조그만해. 아주 조그만해서 아, 눈에 보이는 머리에 인데 지금 이제 머리니가 거의 없어. 지금 머리니가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머리에 이가 있는 거 선생님이 유진이나 아윤이만 할 때 머리에 이가 많았어 실제로. 그래가지고 머리 막 이렇게 털잖아? 그러면 이가 두두두 떨어지고 막 아니, 그랬었어. 그 어. 이를 키웠어요? 키우는 게 아니라 이가 번식력이 되게 뛰어나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매일 머리를 감잖아. 근데 옛날에는 네. 머리를 막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밖에 안 감았어. 왜? 그러면은 밖에서 이가 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렇지. 그 냄새를 맡고? 이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가 이렇게 뭐야 전해져. 이가 거기서 그 알을 낳아서 거기가 그럼 또 이가 막 머릿속에 여러 가지 번식하고 퍼져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이가 있는 바람에 머리에도 이가 있고 뭐 옷에 이가 있어갖고 막 이렇게 물기도 하고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머리를 잘 못 감았어. 왜? 물이 없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물을 저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 감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겨울에는 뜨거운 네, 물이 안 나. 없어. 안 나와. 물을 끓여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머리 감는 걸 잘 안 했어. 잘 안 감았어. 옛날 선생님, 양반들은 막 상투 틀었잖아. 그 상투 틀고 그런 사람들은 그 상투 벗어서 머리 감고 뭐 하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머리를 오랜만에 감고 그랬단 얘기. 유진이 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음, 그 이가 음. 그 많으면은 그 추운 겨울날에는 이도 다 죽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R형태나 이렇게 있다가 또 나중에 이제 또 퍼져나가고 막 이랬었지. 자, 그러면은 이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익히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제 근데 왜 하필 여기서 아까 네가 개미도 있는데 왜 하필 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왜 하필 이일까? 번식력이 좋아서? 번식력이 좋아서? 아니야. 자, 책 18쪽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야기는 이 얘기라고. 이 얘기. 얘기가 뭐가 됐다? 이야기. 이야기가 됐다는 거. 유진이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아니요, 잘 이해했어요. 이 얘기가 결국 그걸 보고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는 거야, 이야기. 어? 자, 근데 보니까 이 얘기가 이가 아기롭고 바람벽을 기어가고 있더래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보기 어때? 거짓이에요. 어? uncomfortable. uncomfortable. 어,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놀랍고 막 이렇잖아. 어? 그런 네. 것처럼 원래 뭐라는 게 이야기? 이야기라는 게 원래 그렇게 좀 뭐한 거다? 허무맹랑하고 과장되고 뭔가 신기하고 그런 게 원래 뭐라는 거야? 이야기라는 거야. 근데 아, 원래는 이 얘기라고 하면은 음.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사는 이 얘기가 된 거예요. 이 그래서 얘기인데 그게 이제 뭐야? 이야기로 바뀌었다는데 이게 근데 진짜가 아니야. 이야기는 우리가 재밌잖아.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막 맨날 이야기 들려주세요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근데 네. 어떤 사람이 근데 왜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고 뭐 한 걸까? 황당하고 막 이런 걸까라고 해서 그게 이 얘기라는 걸로 또 뭐 한 거야? 바꿨어요. 지어낸 거야. 바꾼 거예요? 지어낸 거야. 생각해 본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생각한 거지.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그 나름대로 이래서 그런 거야라고 나름대로 그것들을 또 생각하고 지어내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윤이는 무슨 얘기 어, 더 이야기 뭐였어? 원래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해서 음, 그 원래 부자일수록 구두쇠라더니 음, 이 부자도 그런 걸까? 음, 음. 자, 유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부자일수록 구두쇠야? 유진이가 보기? 아니요. 아니야? 어. 자, 아윤이는? 부자일수록 구두쇠니까 음. 그렇게 돈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아, 구두쇠, 노두쇠에서 부자가 된 거다? 유진이가 생각 어떻게? 네. 어떻게 생각해? 돈을 어, 아끼고 모아서 부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부자는 구두쇠다? 라고 주장했어, 아윤이는. 유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 저금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구두쇠일 수도 있는데, 음, 원래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 가지고, 음, 돈을 잘 버는 직업이면은, 그, 근데 네. 음. 그렇지. 지금 아이유처럼 아껴서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지만, 유진이가 말한 것처럼 아끼지 않아도 워낙 돈을 잘 버는 직업이나 사업을 하면 아끼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유진이는 주장하고 있거든? 아이유 어떻게 생각해? 음, 그럴 수도 있는데 음, 또 그런 일을 하려면 유지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럴 일이라는 유지 비용이 들지. 근데 결국 그러면 그 드는 돈보다 더 뭐해? 더 많을 수도 버는 돈이 있으니. 더 많으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부자가 못 되겠지, 그 사람은. 네. 또 반면에 아무리 구두쇠를 한다 하더라도 애당초 뭐 하지 못하면 버는 돈이 별로 없으면 부자, 그러면 또 부자가 되기 어렵. 부자가 되기 어렵지. 어? 그런 점들이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라는 이야기는 에서 뭐야 제일 통쾌한 부분은 뭐야? 어떤 사람들이 통쾌하게 생각했을까?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왜? 그- 왜냐면, 부자가 말귀 못 알아들어가지고, 음, 좋았을 거. 그렇게. 그렇지. 그래가지고 매를 맞았잖아요. 아, 그, 매를 대신 맞을 사람을 찾다가 음, 그냥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매를 맞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던 못된 부자, 구두쇠 부자가 오히려 뭐해? 혼쭐 나는 그런 이야기지. 그리고 그 혼쭐 내는 걸 누가 혼쭐 내게 만든 거야?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 이섬, 이서방? 이서방이 그 사람을 혼내게 만든 거야? 이서방이랑 사또? 근데 그게 누구 임금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누구 때문에? 아니, 그 부자 때문에. 부자 때문에? 아니, 그 부자가 누굴 찾아왔어? 이서방이요. 이서방을 찾아왔는데, 아이. 이서방의 아이, 작은 꼬마 아이지. 어? 근데 그 꼬마가 바로 뭐 한 거야? 설탕 먹인 거예요. 어, 그 얘가 여기도 마찬가지지.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한 거야? 38쪽에. 잠자리가 방금 날아갔다. 잠자리가 방금 날아갔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몇 살이야, 그래서? 7살? 7살. 왜? 잠자리가 날아갔는데 왜 7살이야? 왜냐면 잠자리에 다리가 6개니까. 6개인데 날아가서 이제 하나 더 해서 7살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얘기. 또, 그러면은, 저도 약간 막, 아, 구구콘을 다 먹었다. 그렇지. 구구콘을 다 먹었다 하면 너는 100살이구나. 아니면 82살이거나. 구구콘을 99살이면 다 먹었으니까 100살 됐다. 아니면 99, 80이라도 더하기 2하니까 몇 살이 됐다? 82살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근데 아윤이는 아마 10살을 얘기하면서 구구콘하고 9보다 이제 해서 10살이구나라고 해석한 것 같아. 맞아? 아니면 18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지, 그렇지. 19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니, 이 부자가 뭐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지? 네. 무슨 애가 닮았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랑 닮았어? 떡보. 어? 떡보랑, 떡고마는 중국 사신하고 떡보랑, 네?
떡보만세에 나오는 중국사 신하고 이 부자가 닮은 그 말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한 거잖아. 엉뚱하게. 됐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옛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책이 뭐냐면 관혼상제 재미있는 옛날 풍습이라는 책이야. 그래서 아, 과랑, 관혼상제 재미있는 옛날 풍습에서 관혼상제가 결혼하고 뭐 사람이 장례식 치르고 뭐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야. 그래서 관혼상제 재미있는 옛날 풍습이라는 책을 갖고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이 옛날 풍습이요? 관혼상제 재미있는 옛날 풍습. 유진이 아연이 둘 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